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매거진 박홍리입니다. 슈퍼리그 진출 첫해 연변팀은 랭킹 9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마음 편히 리그 전반 경기를 뒤돌아볼 수도 있지만 정작 리그 잔류를 위해 고전분투하던 시즌 과정에는 연변팀 감독진이나 선수들은 물론 축구 팬들까지 황당하게 만들었던 사건들도 적지 않게 발생했는데요. 오늘 스포츠 매거진에서는 연변팀이 올 시즌 30개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 발생했던 황당한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7월 9일 있은 2016 중국 축구 슈퍼리그 제16라운드 연변팀 대 상해신화팀 경기에서 연변팀은 2대 0으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67분경 니콜라의 페널티킥 득점에 힘입어 1대 0으로 앞서가던 연변팀은 88분경 상해신화팀 골키퍼의 어이없는 헛발질 실수 기회를 빌어 승리를 확정짓는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당시 연변팀은 중원에서 공을 차단한 후 윤빛가람이 상대방의 뒷공간을 노리는 중거리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최전방에 대기했던 김승대가 공을 쫓아갔지만 연변팀의 패스가 깊어서 이미 상대 골키퍼한테 전해진 상황. 상대 골키퍼가 공을 걷어내는가 싶었지만 기상천외하게 헛발질을 하면서 공은 다시 김승대의 차지가 되었고 김승대 선수는 손쉽게 공을 빈 골문에 차놓으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홍장 승리를 따낸 연변팀은 한 주일 전 홈에서 약체인 항저우 록성의 대패한 굴욕을 씻어냈을 뿐만 아니라 붉은 7월에 홍장 4연승을 위해 좋은 스타트를 뗐습니다. 따라서 상대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는 연변 축구 10대 황당 사건 중 유일하게 우리 팬들이 웃으며 뒤돌아볼 수 있는 장면으로 됐습니다. 한 주 전에 있은 첫가장 영창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원정승을 거둔 연변팀은 7월 3일 홈에서 약체인 항저우 록성을 상대로 제15라운드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연변팀의 리그 잔류에 관계되는 7월 저녁의 첫 경기이고 또 상대팀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약체팀이었기에 많은 팬들은 연변팀이 반드시 승리를 따내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은 너무도 이외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귀신에라도 홀린 듯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던 연변팀은 경기 시작 불과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데 이어 15분경과 18분경에 육속 2골을 더 내주며 팬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불과 13분이란 시간 내에 3골이나 내주는 연변 축구 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황당한 광경이 홈장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 뒤로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고 36분경에 윤빛가람이 한 골 만회하며 추격 의지를 불태웠지만 45분경에 네 번째 골까지 내주며 전반전에 미리 패배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후반전 들어 경기 종료를 앞두고 스티브가 또 한 골 만회했지만 구겨진 체면을 돌려세우는데 미약한 도움이 되었을 뿐 홈장 대패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후 팬들은 분노했고 7월 저녁에 첫 경기를 굴욕적으로 마친 연변팀은 암담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홈 경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4월 15일 있은 제5라운드 산동 로눈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팀은 1대 3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15분경 산동 로눈팀의 알로이시오가 연변팀 금지구역 외곽에서 돌파를 시도할 때 강홍권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시 강홍권의 수비는 분명 금지구역 밖에서 이루어졌지만 심판은 기어코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의문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연변팀은 패배의 그림자가 두려우기 시작했고 최종 1대 3으로 패배하면서 올 시즌 첫 3연패에 불길한 스타트를 뗐습니다. 슈퍼리그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리그마형 광주항대는 무슨 영문인지 올 시즌 들어 꼭 연변팀과의 경기에서만은 찌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18일 있은 제13라운드 연변 부덕대 광주항대와의 경기에서 연변팀은 18분경 스티브의 선제골에 힘입어 한 골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조급해난 광주항대는 반격에 나섰지만 연변팀의 맞불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기는 추가 시간까지 합쳐봤자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연변팀의 승리가 현실로 다가오던 88분경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연변팀의 측면 수비수 오용춘이 근육경련으로 쓰러져 있었고 공 점유권을 가지고 있던 연변팀의 김승대가 밖으로 공을 걷어내려 했지만 공이 상대방의 발에 맞고 나가지 않자 다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상대방에게 공이 차단됐고 광주 황대는 공을 차단한 후 곧바로 역습을 투제, 동점골까지 뽑아냈습니다. 먼저 공을 잡고 있으면서도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은 연변팀의 문제도 있었지만 상대방 수비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고 역습을 조직해 동점골을 뽑아낸 광주 황대도 리그 맏형다운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리그 맏형의 비매너는 4개월 후 다시 만난 28라운드 경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당시 광주 황대는 홈에서 연변팀과 빗기만 해도 미리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상황. 경기 전부터 우승 축제를 펼칠 각종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변팀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 광주 황대는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끈질긴 추격을 벌이던 연변팀은 88분경에 기어코 동점골을 뽑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우승 축제에 재를 뿌릴 처지에 놓인 광주 황대는 경기 추가 시간에 2분여 동안 후방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리그 우승을 맞이하는 리그 맏형의 위풍에 전혀 걸맞지 않은 매너였습니다. 결국 1대1 무승부 끝에 소원하던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리그 맏형의 체면을 구기며 겨우 들어올린 리그 우승컵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두 강등권 팀 간의 경기였습니다. 특히 홈팀인 중경력범으로서는 더더욱 승리가 절실했고 심판 역시 이런 중경력범의 심장을 잘 헤아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의 공격 기회에 스티브가 박스 안까지 돌파에 들어갔고 상대 수비수가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당기면서 기어코 스티브를 넘어뜨렸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43분경 연변팀은 불운의 굴절골을 내주며 0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들어 추격에 나선 연변팀에게 또 악재가 덮쳤습니다. 60분경 상대 공격수가 무릎으로 짓무를 골키퍼를 가격하는 지극히 악렬한 동작을 했고 이에 발끈한 니콜라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밀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은 두서없이 두 선수에게 퇴장 카드를 내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공정한 판정 같지만 니콜라 선수에게는 경고 카드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후방에 대들볼을 잃은 연변팀의 손실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중국축구협회에서 사후에 니콜라 선수에게 3경기 출전 금지라는 추가 처분까지 내려서 연변팀이 입은 피해는 여러모로 컸습니다. 5월 22일 있은 제10라운드 하부우카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부덕팀은 준수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0대1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연변팀을 패배로 몰아간 문제의 골은 경기 30분경에 터졌습니다. 당시 하부우카 팀은 코너킥 기회에 공을 아크 부근에 떨궈줬고 아크 부근에 있던 상대 선수가 때린 쇼팅이 우리 선수의 몸에 맞은 후 굴절돼 문전 앞에 대기했던 동학승한테 전해졌습니다. 동학승이 손쉽게 공을 차넣으면서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슈팅 전에 동학승 선수는 이미 옵사이드 위치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변팀 선수들은 항의했지만 주심은 골을 선언했고 결국 이 골로 연변팀은 패배하게 됐습니다. 사후에 중국축구협회는 이 골이 명백한 오심이라고 표명했습니다. 10월 30일 있은 제30라운드 항주 록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정규 시간이 종료될 무렵 제4관원이 내든 전자판에는 추가 시간 6분으로 제시됐습니다. 당시 항주 록성팀은 연변팀에 1대1로 뒤지고 있었던 상황. 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연변팀을 이기고도 다른 경쟁팀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항주 록성팀으로서는 말 그대로 운명이 걸린 6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추가 시간을 6분으로 할 만큼 경기가 중도에 지연된 일이 없었던 터라 팬들은 필히 이 6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과연 추가 시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주심은 연변팀의 니콜라가 상대 공격수를 금지구역 외곽에서 넘어뜨린 기회에 기다렸다는 듯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항주 록성은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어떻게 봐도 금지구역 밖에서 발생한 반칙이었지만 페널티킥은 선언됐고 결국 연변팀은 2대2 무승부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11월 5일 2016 중국 축구 슈퍼리그 시상식이 곤명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초수 심판으로 만영이 선정되면서 연변 축구 팬들은 물론 전국 축구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용은 제24라운드 중경력범대 연변 부덕팀 경기에서 니콜라에게 퇴장을 주는 등 판정으로 논란을 빚어냈고 또 제30라운드 항주 록성대 연변 부덕팀 경기에서도 추가 시간에 불가사의한 페널티킥을 선언하면서 축구 팬들의 야유를 받았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122차례의 신들린 선방으로 골키퍼 선방 순위에서 단독 1위를 차지한 지문일 골키퍼는 수우닷컴, 신화닷컴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와 외신이 선정한 올해의 최우수 진영에 명단을 올렸지만 정작 슈퍼리그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골키퍼 후보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광주 항대의 증성, 북경 구간의 양지, 강소 손영의 고초 등이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날 경기는 두 팀의 리그 잔류 운명이 걸린 관건적인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중국축구협회에서 22일 저녁에야 갑자기 료령행문팀 경기장을 올림픽 중심 경기장에서 철서 경기장으로 바꾼다고 통보한 것. 연변팀은 물론 우리 팬들까지 모두 올림픽 중심 경기장 부근의 호텔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호텔에서 차로 1시간 남짓이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철서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치러야 했고 이는 가뜩이나 조중의 북경 구간 팀과의 보충 경기를 치르고 온 연변팀에게 체력이나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됐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경기 전 21일 전에 경기장을 변경할 때 대해 중국축구협회에 신청하고 합리 여부에 따라 경기장 변경이 결정돼야 했지만 모든 법과 순서를 무시한 세계축구사상 찾아보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연변팀은 0대3으로 패했고 경기 후 박태하 감독과 팬들은 모두 중국축구협회와 료령 경기구의 이런 처사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영향 당연히 많이 미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럼 저는 안 될 거면 제가 딱 느낀 건데 중국에 와서 안 될 거면 그냥 즐기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합에 신경을 써 있는데 결정된 걸 갖고 이래라 저래라 바꿔지지 않는데 굳이 거기에 힘 뺄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규정이 있는데 이 바꾼다는 거는 벌써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올해 슈퍼리그 경기에서 연변팀은 도합 39골을 뽑아내며 득점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외국인 선수들이 30골을 뽑아낸 가운데 본토 공격수 김파 선수가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본토 선수 중 최고의 골잡이로 부상했습니다. 저돌적인 돌파와 과감한 슈팅으로 박태하 감독은 물론 모든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김파 선수를 스포츠 매거진이 만나봤는데요. 올 시즌을 총무하고 내년 시즌을 대비하는 김파 선수의 심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득점을 완성하는 슈퍼리그. 연변팀도 예외는 아닙니다. 39골 중 30골을 5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4골 2도움을 기록한 본토 공격수 김파 선수 역시 토종 고추의 매운맛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서 다소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많이 벤치 앉아 있었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에 기회 줬을 때 그만큼 보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 경기력은 차다 한창 매창 경기보다 이렇게 자기들로 자신감이 드는 게 알렸습니다. 자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돌파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1대1 돌파 방면에서 자신 있고 그것도 어릴 적부터 항상 세계 유명한 선수들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특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이 특징을 이용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국가대표팀에 초청할 선수로 김파 선수를 언급했다고 할 때에는 과찬이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본인이 아직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고 그건 아직 과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이런 부족한 면을 더
훈련 통해서 국가팀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변팀이 따낸 9위 성적에 대해서는 팀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표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기서 자라고 또 나이 연변에서 자란 애들이 이렇게 연변 위에서 나가 축구하니까 또 다른 팀보다 이런 민족이 이지나 강하고 이런 자존심 이런 게 남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남보다 더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런 좋은 성적 딴 것 같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팀을 이끈 2년 사이 선수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축구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에 대한 간절함과 축구에 대한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더 가져다 준 것 같고 축구 전술 이런 방면에서도 한 팀이 11명 선수 같이 해야 힘이 이렇게 강한 상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준 것 같습니다. 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꼭 본토 선수의 요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영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변에 아직 어린 선수 축구하는 어린 선수들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청소년 팀에서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같은 멤버로 차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여러 선수 많으니까 실력이 좋은 선수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선수로 갖고 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파 선수는 또 올해 동계 훈련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그런 체력 방면이거나 이런 특히 운전 앞에서 이런 침착함 이런 거 동영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에게서 받은 감동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되는 것은 그때 벤치 앉았을 때 그 형님이 생일 때 그 앞에 봤는데 다 앞에서 관중들이 다 생일 축하한다고 이런 그런 거 들고 있을 때 진짜 너무 이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연변 사람들이 축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지지하는데 우리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파 선수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은 민족이 같은 고향에서 축구한다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또 이렇게 많이 찾아줘가지고 무엇보다 춥고 덥고 이런 날씨에 찾아줘가지고 더 큰 힘이 된 것 같고 내년에도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연변이 나온 공격수 김파 선수. 곧 다가올 동계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년에 슈퍼리그에서 올해보다 더 많은 득점으로 우리 팬들을 기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이튿날 결혼 등기를 마친 김파 선수 축하 인사를 전하겠고요. 축하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변 축구의 영웅 박태하 감독이 2018년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우리 연변 부덕팀과 1년을 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스포츠 매거진에서는 연변 축구의 투혼의 대명사 오용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延边考利亚服饰，诚信20年服装品牌，完美的技术，卓越的品质，
专属您的私人定制，是您结婚礼服的首选。 1대1 무승부 끝에 소원하던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리그 맏형의 체면을 구기며 겨우 들어올린 리그 우승컵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두 강등권 팀 간의 경기였습니다. 특히 홈팀인 중경력범으로서는 더더욱 승리가 절실했고 심판 역시 이런 중경력범의 심장을 잘 헤아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의 공격 기회에 스티브가 박스 안까지 돌파에 들어갔고 상대 수비수가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당기면서 기어코 스티브를 넘어뜨렸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43분경 연변팀은 브룬의 굴절골을 내주며 0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들어 추격에 나선 연변팀에게 또 악재가 덮쳤습니다. 60분경 상대 공격수가 무릎으로 뒷문을 골키퍼를 가격하는 지극히 악렬한 동작을 했고 이에 발끈한 니콜라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밀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은 두서없이 두 선수에게 퇴장 카드를 내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공정한 판정 같지만 니콜라 선수에게는 경고 카드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후방에 대들볼을 잃은 연변팀의 손실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중국축구협회에서 사후에 니콜라 선수에게 3경기 출전 금지라는 추가 처분까지 내려서 연변팀이 입은 피해는 여러모로 컸습니다. 5월 22일 있은 제10라운드 하부우카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팀의 미리 패배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후반전 들어 경기 종료를 앞두고 스티브가 또 한 골 만회했지만 구겨진 체면을 돌려세우는데 미약한 도움이 되었을 뿐 홈장 대패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후 팬들은 분노했고 7월 저녁에 첫 경기를 굴욕적으로 마친 연변팀은 암담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홈 경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4월 15일 있은 제5라운드 산동 로눈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팀은 1대3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15분경 산동 로눈팀의 알로이시오가 연변팀 금지구역 외곽에서 돌파를 시도할 때 강홍권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시 강홍권의 수비는 분명 금지구역 밖에서 이루어졌지만 심판은 기어코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의문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연변팀은 패배의 그림자가 두려우기 시작했고 최종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올 시즌 첫 3연패에 불길한 스타트를 뗐습니다. 슈퍼리그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리그 맏형 광주항대는 무슨 영문인지 올 시즌 들어 꼭 연변팀과의 경기에서만은 찌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18일 있은 제13라운드 연변 부덕대 광주항대와의 경기에서 연변팀은 18분경 스티브의 선제골에 힘입어 한 골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조급해난 광주항대는 반격에 나섰지만 연변팀의 맞불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기는 추가 시간까지 합쳐봤자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공은 다시 김승대의 차지가 되었고 김승대 선수는 손쉽게 공을 빈 골문에 차놓으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홈장 승리를 따낸 연변팀은 한 주일 전 홈에서 약체인 항주 록성에 대패한 굴욕을 씻어냈을 뿐만 아니라 붉은 7월에 홈장 4연승을 위해 좋은 스타트를 뗐습니다. 따라서 상대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는 연변 축구 10대 황당 사건 중 유일하게 우리 팬들이 웃으며 뒤돌아볼 수 있는 장면으로 됐습니다. 한 주 전에 있은 석가장 영창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원정승을 거둔 연변팀은 7월 3일 홈에서 약체인 항주 록성을 상대로 제15라운드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연변팀의 리그 잔류에 관계되는 7월 저녁의 첫 경기이고 또 상대팀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약체팀이었기에 많은 팬들은 연변팀이 반드시 승리를 따내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은 너무도 이외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귀신에라도 홀린 듯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던 연변팀은 경기 시작 불과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데 이어 15분경과 18분경에 육속 2골을 더 내주며 팬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불과 13분이란 시간 내에 3골이나 내주는 연변 축구 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황당한 광경이 홈장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 뒤로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고 36분경에 은빛가람이 한 골 만회하며 추격 의지를 불태웠지만 45분경에 4번째 골까지 내주며 전반전에 연변팀의 승리가 현실로 다가오던 88분경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연변팀의 측면 수비수 오용춘이 근육경련으로 쓰러져 있었고 공 점유권을 가지고 있던 연변팀의 김승대가 밖으로 공을 걷어내려 했지만 공이 상대방의 발에 맞고 나가지 않자 다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상대방에게 공이 차단됐고 광주 황대는 공을 차단한 후 곧바로 역습을 투제, 동점골까지 뽑아냈습니다. 먼저 공을 잡고 있으면서도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은 연변팀의 문제도 있었지만 상대방 수비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고 역습을 조직해 동점골을 뽑아낸 광주 황대도 리그 맏형다운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리그 맏형의 비매너는 4개월 후 다시 만난 28라운드 경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당시 광주 황대는 홈에서 연변팀과 빗기만 해도 미리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상황. 경기 전부터 우승 축제를 펼칠 각종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변팀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 광주 황대는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끈질긴 추격을 벌이던 연변팀은 88분경에 기어코 동점골을 뽑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우승 축제에 재를 뿌릴 처지에 놓인 광주 황대는 경기 추가 시간에 2분여 동안 후방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리그 우승을 맞이하는 리그 맏형의 위풍에 전혀 걸맞지 않은 매너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매거진 박홍리입니다. 슈퍼리그 진출 첫해 연변팀은 랭킹 9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마음 편히 리그 전반 경기를 뒤돌아볼 수도 있지만 정작 리그 잔류를 위해 고전분투하던 시즌 과정에는 연변팀 감독진이나 선수들은 물론 축구 팬들까지 황당하게 만들었던 사건들도 적지 않게 발생했는데요. 오늘 스포츠 매거진에서는 연변팀이 올 시즌 30개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 발생했던 황당한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7월 9일 있은 2016 중국 축구 슈퍼리그 제16라운드 연변팀 대 상해신화팀 경기에서 연변팀은 2대 0으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67분경 니콜라의 페널티킥 득점에 힘입어 1대 0으로 앞서가던 연변팀은 88분경 상해신화팀 골키퍼의 어이없는 헛발질 실수 기회를 빌어 승리를 확정짓는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당시 연변팀은 중원에서 공을 차단한 후 윤빛가람이 상대방의 뒷공간을 노리는 중거리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최전방에 대기했던 김승대가 공을 쫓아갔지만 연변팀의 패스가 깊어서 이미 상대 골키퍼한테 전해진 상황. 상대 골키퍼가 공을 걷어내는가 싶었지만 기상천외하게 헛발질을 하면서